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낡은 나무 책상 위를 비췄다. 나는 눈을 떴다. 65년 동안 이 땅에서 숨쉬고, 먹고, 싸고, 일해왔다. 이제는 덜컥거리는 심장 소리와 뻑뻑한 관절만이 젊은 날의 활기를 상기시켜 줄 뿐이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규칙적으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의례적인 시간이 되었다. 커피 향이 집 안을 감돌 때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곧 눈이 내릴 계절이다. 삭막함. 내 인생이 이 겨울 풍경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 준혁이와의 연락이 끊어진 지 벌써 석 달이 넘었다. 물론 전화는 온다. 하지만 단답형의 대답과 냉랭한 말투는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네, 아버지 괜찮습니다. 간단한 인사로 끝맺는 대화. 준혁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그에게 무엇을 잘못했나? 나는 평생을 일궈온 재산을 굳게 지키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시간의 무게였고 나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기 때문이다. 아파트, 은행 예금,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모아둔 쌈짓돈. 그것들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준혁은 내가 가진 것을 탐하고 있었다. 그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준혁은 나에게서 재산을 뺏으려 하고 있었다. 딸, 수현이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남편 사업이 부진해서 빚더미에 앉았다는 것이다. 수현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는데 요즘 들어 얼굴이 많이 굳어 있었다. 나는 수현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준혁의 문제와 얽히면 수현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는 일어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등기부,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준혁이에게 쓴 내용 증명. 준혁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을 짓밟은 행위였다. 아버지, 또 혼자 뭐 하세요? 이러다 쓰러지시게. 수현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수현이는 며느리, 지혜와 함께 방문했다. 지혜는 수현이의 남편 사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수현이를 걱정하며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냥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 너희들은 뭐 하러 왔니? 아침부터 아버지 얼굴 보려고요. 아버지, 좀 편안하게 지내세요. 너무 굳어 있으니까 걱정돼요. 수현이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수현이와 지혜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준혁의 문제를 말하면 그들은 내가 노망 들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준혁이에게서 연락 왔니? 수현이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며칠 전에 전화는 왔었어. 하지만 별 의미 있는 대화는 아니었어. 수현이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준혁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혁의 변화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나는 준혁에게 실망했지만 동시에 연민을 느꼈다. 준혁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 지혜는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혹시 준혁이가 요즘 힘든 일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사업 문제라든지. 나는 지혜의 말에 주목했다. 준혁이 사업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정보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이 있었다. 준혁은 나에게 돈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 문제를 먼저 겪었을 수도 있다. 지혜 말은 일리가 있어?
준혁이가 사업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지? 나는 수현이와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들은 나의 고독한 삶에 작은 위로를 건네주고 있었다.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준혁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은행 창구 직원은 나를 알아보는 듯했다. 몇 년 동안 거래를 해온 단골 고객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예금 정리하려고요. 혹시 아파트 담보대출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직원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떤 아파트 담보대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준혁이 아파트 주소를 말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띄우며 자료를 확인했다. 잠시 후 직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 혹시 아드님께서 먼저 연락하셨나요? 아드님이 연락을 드렸다고요? 네, 아드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은행에 방문하셔서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성을 문의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준혁이 나 몰래 은행에 방문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은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배신이었다. 혹시 준혁이가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했나요? 아니요, 어머니. 아직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께서 등기부등본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준혁은 나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준혁이 나에게 반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은행을 나와 길을 걸었다. 삭막한 겨울바람이 나를 공격하는 듯 했다. 나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다. 준혁은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나는 준혁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와 사랑까지도.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준혁의 행동을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 사무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들분께서 등기부등본을 요청하고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변호사는 준혁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아파트 담보대출 실행을 중단시키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가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준혁 씨에게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준혁 씨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불법 행위를 지속한다면 저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변호사의 말을 경청하며 앞으로의 과정을 설명받았다. 변호사는 나에게 준혁의 행동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준혁은 어쩌면 나에게 앙심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들분께서 혹시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준혁에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을까? 나는 준혁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을까? 나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에 잠겼다. 나는 수현이와 지혜를 찾아가 준혁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준혁이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준혁이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혹시 준혁이가 아버지께 서운한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수현이의 말은 나의 마음을 울렸다. 나는 준혁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했다. 준혁이 나에게 서운한 점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수현이 말이 맞아. 준혁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어. 준혁이가 나에게 서운한 점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지혜는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준혁이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준혁이도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나는 수현이와 지혜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들은 나의 고독한 삶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고 있었다. 나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준혁아, 나다.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준혁아,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거짓말하지 마라. 변호사에게서 확인했다. 내가 은행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준혁은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요? 내가 나에게 돈이 필요한가? 아니요. 그렇다면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본 이유는 무엇인가? 준혁은 다시 침묵했다. 아버지,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준혁에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준혁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준혁아, 내가 나에게 서운한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해라. 나는 내가 나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 준혁은 나에게 과거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준혁이 어릴 적부터 나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준혁이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계사나 변호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아버지,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회계사나 변호사를 하라고 강요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준혁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나는 준혁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다. 나는 준혁의 꿈을 짓밟았고 준혁의 행복을 빼앗았다. 준혁아,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다면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했고 너의 꿈을 존중하지 못했다. 나는 잘못했다. 준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준혁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준혁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항상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너를 이해하고 너의 꿈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준혁과 함께 그림 전시회를 방문했다. 준혁은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 준혁은 그림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며 성취감을 느꼈다. 아버지, 저는 그림을 통해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림은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나는 준혁의 작품을 감상하며 감동했다. 준혁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준혁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준혁은 내용 증명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준혁은 아파트 담보대출 실행을 중단하고 나에게 사과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합니다. 나는 준혁에게 용서를 빌었다. 준혁아, 너도 잘못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준혁과 화해했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나는 준혁에게 모든 것을 용서했지만 준혁은 나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다. 나는 쓸쓸했지만 단단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잃지 않았다. 나는 나의 존엄성을 지켰다. 나는 앞으로도 혼자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나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잘 지내라, 준혁아.